착한 아이 콤플렉스라고 여러분 들어보셨죠? 제가 예전에 그랬던 것 같아요. 착한 아이 콤플렉스. 다른 사람에게 인정을 받기 위해서 나는 착해야 돼. 이게 사회생활을 하고 그러면서 산전수전, 공중전, 우주전을 겪으면서 바뀌더라고요. 아, 그래. 뭐 싫어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그 사람은 그 사람 사정이 있는 거고, 나는 또 나의 중심을 가져가면서 내 자신을 스스로 보호하고 거리를 둘 수밖에 없구나. 안녕하세요. 1분 책 읽기 매일 낭독 시간입니다. 매일 10분의 낭독으로 나를 견고하게 다지는 시간을 가집니다. 저와 함께 영감의 쾌감을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2020년 6월 4일 목요일이고요. 지금 시각은 7시 29분입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서 내가 원하는 것을 나도 모를 때 이 작가님은 베스트셀러 책을 여러 권 쓰셨더라고요. 전승환 작가님이 지으신 책이고요. 베스트셀러 작가님이라고 제가 느낀 게 굉장히 공감되는 글을 잘 쓰시는 분 같아요. 이게 공감하기라는 게 굉장히 어려운 거잖아요. 다른 사람의 감정을 이해하고 그 감정에 딱 들어맞는 그런 문장들을 써내는 그런 분이신 것 같더라고요. 이 제목도 제가 제목에 이끌려 이 책을 샀다고 했잖아요. 이 제목을 정하신 걸 봐도 굉장히 공감 능력이 탁월하신 분 같습니다. 오늘은 착한 아이 노릇은 그만이라는 부분이 있어요. 착한 아이 콤플렉스라고 여러분 들어보셨죠? 제가 예전에 그랬던 것 같아요. 착한 아이 콤플렉스. 다른 사람에게 인정을 받기 위해서 나는 착해야 돼. 말을 잘 듣는 아이여야 해 라고 그렇게 그냥 자라왔었고, 이게 사회생활을 하고 그러면서 산전수전, 공중전, 우주전을 겪으면서 바뀌더라고요. 바뀐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의 모토는 뭐냐면 소신 있는 삶을 살자, 소신 있게 살자입니다. 예, 그래서 오늘은 착한 아이 노릇은 그만이라는 부분을 한번 낭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항상 맑고 명랑하게 보이려 애쓰나요? 매번 다른 사람에게 양보하거나 잘못하지도 않은 일에 사과한 적은 없나요? 모두에게 좋은 사람으로만 보이고 싶고 조금이라도 미움을 받는 것이 두렵나요? 그렇다면 당신은 착한 아이 콤플렉스에 시달리고 있을지 모릅니다. 물론 착한 사람이 되고 싶다는 마음 자체가 나쁜 건 아닙니다. 오히려 당신은 다른 사람을 배려할 줄 아는 따뜻한 마음을 가진 좋은 사람일 거예요. 하지만 때로는 그런 마음이 자기 자신에게 나쁜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저도 예전에는 그랬습니다. 이 작가님도 예전에 그랬다고 하네요. 사람들에게 미움받는 게 싫어서 다른 사람의 요구만 맞추려 애썼습니다. 거절을 못해 늘 무리해서 일을 떠맡고 힘들고 싫은 관계도 억지로 참으며 유지했죠. 하지만 결국 일과 관계 모두에서 지치고 상처만 받게 됐습니다. 누구도 그런 제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은 없었죠. 정작 저에게 소홀하다 보니 자신을 잃어가는 것은 물론 남들과도 편하게 마음을 터놓지도 못해 가식적이고 형식적인 관계만 맺게 되더군요. 너 착한 아이 콤플렉스구나. 그게 뭔데? 누구에게나 사랑받고 칭찬받고 싶고 아무에게나 미움받거나 비난받고 싶지 않은 거. 생각해보면 그런 것도 같다. 넌 그냥 너야. 누가 널 사랑하지 않는데도 널 미워한데도 어쩔 수 없어. 그건 그 사람 사정이고 넌 그냥 너일 뿐이니까. 혹시 만화를 좋아하시나요? 저는 사춘기 시절부터 만화책을 무척 좋아해서 소년 만화뿐 아니라 순정 만화까지 무척 즐겨 읽었습니다. 어떤 분은 제가 만화책을 좋아한다고 하면 깜짝 놀라기도 하더라고요. 만화책을 많이 읽으세요? 하고 말이죠. 저는 만화책이 책과 구별되거나 격이 떨어진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만화를 통해서도 참 많은 것을 배우고 깨달을 수 있으니까요. 특히 사랑과 우정 같은 관계가 만화에는 잘 표현돼 있고 난관을 뚫고 꿈을 향해 나아가는 노력과 도전 정신도 배울 수 있습니다.
앞선 대화는 내가 좋아하는 만화가 중 한 명인 한혜인 작가의 어느 특별했던 하루에 나오는데요. 한때 미니홈피를 비롯해 여러 커뮤니티에서 많은 사랑을 받은 글입니다. 그만큼 착한 아이 콤플렉스로 괴로움을 겪는 분이 많다는 뜻이겠죠. 착한 아이 콤플렉스는 심리학 용어로 다른 사람에게 착한 사람으로만 보이고 싶어하는 심리 현상을 말합니다. 그런 마음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지만 문제는 타인의 시선만 신경 쓰느라 자신의 감정을 제대로 표현하지 못한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남들에게는 착한 사람이나 좋은 사람으로 불릴지 모르지만 정작 가장 중요한 내 마음을 내가 해치게 됩니다. 모두에게 착한 사람이 될 필요는 없습니다. 나 자신에게 먼저 좋은 사람이 되어야 해요. 먼저 있는 그대로의 나를 받아들이고 내 마음에 솔직해져야 비로소 나라는 중심을 잘 세우고 관계에 마구 휩쓸리지 않게 됩니다. 그렇게 중심을 잘 세우고 있어야 건강한 관계, 서로 배려하는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다. 타인과 관계를 맺기 전에 나 자신의 중심을 세우고 내가 나를 인정해야 한다라는 얘기예요. 한혜인 작가의 작품을 읽으며 저는 착한 아이가 되려고 애썼던 과거의 저를 안아주면서 이런 말을 건네고 싶어졌습니다. 모두에게 착한 아이가 되지 않아도 괜찮아. 사랑받으려고 또는 미움받지 않으려고 지나치게 애쓰지 않아도 괜찮아. 이미 넌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사랑스럽고 자랑스러우니까. 이렇게 말이죠. 마음에 내키지 않는 관계가 있다면 굳이 힘들게 유지할 필요가 없습니다. 마음에 내키지 않는 관계가 있다면 굳이 힘들게 유지할 필요가 없습니다. 모든 관계에는 적절한 거리가 있는데 상황에 따라 멀어지기도 하고 가까워지기도 합니다. 중요한 건 단단한 자기 중심을 가지고 타인에게 지나치게 휘둘리거나 상처받지 않는 건강한 거리의 관계를 만들고 유지하는 일입니다. 살다 보면 나를 끔찍이 싫어하는 사람이 한둘은 나오게 마련이다. 이를 피할 도리는 없다. 그리고 대부분의 경우 지나치게 관계가 깊어져 서로에게 어느덧 끔찍할 정도로 무거워진 덕분에 문제가 생긴다. 어머니 말씀처럼 사람이나 집이나 약간의 거리를 둬 통풍이 가능해지는 것이 중요하다. 거리라는 것이 얼마나 위대한 의미를 갖는지 사람들은 잘 모른다. 떨어져 있을 때 우리는 상처받지 않는다. 이것은 엄청난 마법이며 동시에 훌륭한 해결책이다. 소노 아야코의 에세이 약간의 거리를 둔다에는 이처럼 적절한 거리의 관계에 관한 소소하지만 단단한 통찰이 담겨 있습니다. 저도 이 책을 읽으며 관계를 되돌아보게 됐는데요. 무조건 거리를 좁히려 노력할 필요가 없다는 것과 사람마다 적절한 거리를 두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게 됐습니다. 이게 요즘에 중요한 거잖아요. 거리 두기. 관계는 어디까지나 상호적입니다. 한쪽이 무조건 희생해야 유지될 수 있다면 그 관계는 이미 건강하지 않은 거죠. 그런 버거운 관계로 지칠 땐 이 책의 제목처럼 약간의 거리를 두는 것만으로도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가족이나 연인, 친구처럼 아주 가까운 사이일수록 때로는 조금 뒤로 물러나 약간의 거리를 두고 바라보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너무 가까이 있으면 그 사람의 전체 모습을 보지 못하니까요. 오히려 적당한 거리가 있을 때 미처 보지 못했던 새로운 면모도 볼 수 있고 관계가 건강하게 유지되고 있는지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습니다. 가깝다고 무조건 옴짝달싹 못하게 거리를 좁히는 것보다는 서로 일정한 공간을 내주고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도록 믿어주는 것이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가장 중요한 덕목이 아닐까 합니다. 세상에 내 마음대로만 되는 관계는 없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가까워질 수 없는 관계도 있고 차라리 먼 거리를 유지하는 게 나을 때도 있죠.
때로는 가까운 사람이 내 힘든 기분을 알아주지 못하거나 거리를 두려고 할 때도 있을 겁니다. 당장 속상할 수는 있겠지만 혹시 내가 미처 알지 못한 힘든 상황을 겪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잠시 자신에게 집중하고 싶을 때도 있죠. 또 어떤 관계는 해답 없는 난제처럼 계속 풀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관계들은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고 너무 속상해하거나 서운하게만 생각하지 말고 약간의 여유를 갖는 게 좋습니다. 조급해하지 말고 모든 관계에는 적당한 거리가 필요하고 때론 멀어지기도 하고 다시 가까워질 수도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면 마음도 한결 편해지고 관계에 대한 부담에서도 자유로워집니다. 오히려 그렇게 힘을 빼고 자유로워질 때 집착하고 매달리지 않으며 좋은 거리를 유지할 때 우리는 건강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혼자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가까운 사이여도 심지어 부모 자식이나 부부나 연인 관계라고 해도 거리는 존재하죠. 서로 다른 사람으로 살아가니까요. 늘 이 점을 염두에 둔다면 인간관계의 여러 문제에서 조금은 자유로워질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관계에서 상처받은 분들을 위해 좋은 문장 하나를 선물로 드릴까 합니다. 내 미소는 나의 명함이다. 미소는 내가 가지고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이다. 나의 미소는 강력한 유대관계를 맺고 서먹한 얼음을 깨뜨리고 폭풍우를 잠재우는 힘을 갖고 있다. 나는 늘 제일 먼저 미소 짓는 사람이 되겠다. 오늘 나는 행복한 사람이 될 것을 선택하겠다. 아주 공감 가는 부분, 문장들이 많은 그런 단락이었고요. 저도 한때는 나를 싫어하는 사람은 없다라는 그런 생각에 사로잡혀 있다가 이게 많은 일을 겪으면서 그래, 뭐 싫어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그 사람은 그 사람 사정이 있는 거고 나는 또 나의 중심을 가져가면서 내 자신을 스스로 보호하고 거리를 둘 수밖에 없구나 하는 걸 많이 느끼게 되더라고요.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문장들이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오늘도 저와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내일 또 뵐게요.